안녕하세요. 신고포상금 사냥꾼 민더지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효율적인 공익신고를 하는 방법, 종목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다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블로그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기준으로다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공익신고 효율적인 종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구체적인 노하우에 대한 이제 비교 내용을 또 이제 다뤄봤는데요. 그 영상은 요거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 있고요. 자,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종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종목 자체는 누구나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되게 쉽거든요. 기본에다가 살만 조금만 붙여도 종목이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던 식품 관련 사례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허가 영업이라고 허가받지 않고 이제 식품 적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점을 관할 지역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은 뭐 건당 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 무허가 영업을 단속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면 안 되는 그냥 기본적인 지식일 뿐이거든요. 요 지식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기본에 살을 붙인다는 의미는 뭐 단속 대상이나 단속 방법 등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살이 붙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뭐 이제 식품 적객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뭐 요즘 편의점에서 정말 많이 팔잖아요, 조리식품을. 뭐 튀김도 팔고 뭐 빵, 치킨, 피자 그 외에도 되게 많더라고요. 뭐 어묵 같은 것도 끓여 팔고 뭐 고구마 같은 것도 구워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조리 행위에 들어가고 그 조리 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돈을 주고 팔려면은 식품 적객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식품 적객업이 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느냐? 휴게 음식점, 뭐 일반 음식점, 뭐 단란주점, 유흥주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즉석식품 판매, 뭐 제조업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휴게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곳들로다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 편의점에서 이런 튀김빵, 치킨, 피자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조리식품이니까. 그러면 휴게 음식점이나 즉석식품 판매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식품 적객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곳을 판매하는 곳을 이제 단속하는 게 이번 내용의 예시로 든 사례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단속 대상이 편의점으로다가 선택이 됐어요. 이 기본 허가받지 않고 식품 적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점을 관할 지역 지자체에 신고하면 2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본 지식 위에 단속 대상을 편의점으로 했고 이제 단속 대상이 선택됐으면은 이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속 방법을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편의점에 방문해서 진열되어 있는 편의점에서 직접 만든 조리식품이 진열되어 있는 것만 이제 촬영해서 신고한다. 혹은 그래도 건당 포상금이 2만 원이니까 포상금의 한 20% 내는 내가 그냥 손실을 보겠다. 뭐 좀 더 작업이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직접 조리식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한 것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포상금의 20% 이내에서는 뭐 조리식품을 그냥 직접 구매해서 구매 장면과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신고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단속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기본에다가 단속 대상과 단속 방법을 넣으니까 즉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종목이 하나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 얘기만 들으시면은 쉽죠. 쉽고 이제 기본 지식에 이제 삶의 경험으로 이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종목이고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그냥 기본만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위에다 살 붙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은 바로 뭐냐면은 쉽다는 거예요. 이 쉽다는 거는
나한테만 쉬우면은 다행인데 내가 쉬우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히 쉬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이 편해요. 접근이 편하다는 거는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도 초반에 발견해 갖고 열심히 활동하시면은 돈 쏠쏠합니다. 이 뭐 제가 다 이제 해봤던 일들이니까요. 초반에는 10곳 중에 한 8곳이 무허가로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초반이고요. 이 초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뭐 5년, 8년 뭐 그렇게. 근데 지금은 10곳 중에 뭐 한두 곳이나 영업할까 말까 무허가로 영업할까 말까예요. 왜냐? 이 편의점장분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뭐 신고를 직접 당하셔갖고 처벌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은 주변 사례들 같은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그냥 판매를 안 해야겠다 아니면은 뭐 판매를 하더라도 영업 허가를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점점 성공률이 낮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종목, 그냥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일 뿐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지 말고 이제 살에다가 뭐라 그럴까 효율을 또 이제 갖다 덕지덕지 붙여야 돼요. 자,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효율적인 방법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단속 대상을 또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뽑아서 이제 펼쳐 놓는 거예요. 편의점에서도 팔지만 내가 그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PC방에서도 팔았어. 뭐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뭐 만화방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팔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여기 기존 기본 지식에다가 살을 붙여놨는데 거기서 이제 단속 대상만 조금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몇 가지. 그래도 단속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은 늘어나겠죠. 근데 효율이 늘어났다고 단순하게 이제 단속 대상이 몇 개 늘어났다고 이 효율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는 좀 이제 빠르다, 섣부르다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 또한 이유는 같아요. PC방, 만화방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뭐 이제 조금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자, 효율적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 못하고 나도 잘 알지 못했는데 뭐 집요하게 공부하고 파고들고 하면서 알아 그렇게 이제 노력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추가가 돼야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소수만이 알거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작업 방법으로다가 해야지 그냥 나만 아니면 소수가 그냥 천천히 노나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서는 추가를 한 게 모텔, 이 모텔을 작업 대상에 이제 추가를 했어요. 자, 모텔에는 뭐가 있느냐? 요즘 모텔에는 1층에 뭐 커피나 뭐 간단한 간식 혹은 이제 뭐 라면 같은 거 그 손님이 직접 끓여 먹을 수 있게 뭐 준비를 해 놓는다거나 근데 제가 오늘 사례로다가 든 거에서 타겟으로 잡은 거는 팝콘 기계가 있습니다. 자, 팝콘 기계 다들 아시죠? 저 큰 기계 안에 뭐 팝콘 튀겨진 거 그거 이제 데펴지고 있잖아요. 그거가 바로 팝콘 기계 이게 작업 대상입니다. 팝콘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옥수수 알갱이, 뭐 기름, 설탕, 소금, 기타 첨가물들이 혼합되어서 기계에서 완성되는 게 팝콘이잖아요. 이 자체가 조리 행위에 이제 들어가요. 이거는 제가 식약처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준 내용이거든요. 팝콘 기계도 조리 행위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즉 팝콘은 조리식품이다. 그러면 모텔 1층은 모텔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타 작업비 지출이 없죠. 그리고 이제 모텔 1층만 돌아보고 나오는 것이 다소 민망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냥 들어가서 뭐 셀프바 잘 돼 있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 철판 깔고 무시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모텔 들어갈 때 모텔 상호가 보이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모텔로 들어가서 팝콘 기계만 촬영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단속 대상이 모텔이라는 특수한 왜냐 팝콘 기계가
조리 행위에 들어가고 그 조리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식품적개거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대다수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마 모텔 하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효율적인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아무도 모르거나 아무도 모르진 않겠지만 이제 소수만 아는 그런 정보가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된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실제로 전 다른 사람들 못 하는데 그냥 천천히 빼먹어도 되잖아요.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더 이상 단속할 데가 없어서 일반 사람들은 이 종목을 버릴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작업을 할 데가 없고 작업을 한다 그래도 정말 소액밖에 못 건지는데 여기에 시간을 쓰느니 다른 거를 찾으러 돌아다니시겠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추가하고 뭐 단속 동선을 다듬는다든지 증거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 신고를 넣어보고 신고 넣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보완하고 증거를 축소하고 이렇게 자꾸자꾸 다듬어져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효율적인 구체적인 노하우가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영상에서도 그렇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그렇고 남들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 효율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나만 알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이게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단속 대상도 되게 많잖아요. 뭐 전국 모텔을 상대로다가 단속을 한다 그러면은 모텔은 또 자꾸 지어지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영업허가 그냥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영업허가 안 받고 저런 단속을 당하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식품적 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품 적개법 허가 기준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뭐 통풍기구가 있어야 되고, 뭐 개별실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는 비용,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공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는 뭐 편의점, PC방, 뭐 만화방, 뭐 기타 등등, 또 이제 뭐 모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안 하고 들어가는 돈과 사용되는 공간이 부담되다 보니까 안 하고 근데 돈은 되니까 해야 되겠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사실 뭐 위 내용보다 뭐 식품 관련 더 다양한 작업 대상과 단속 노하우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유료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만 사용하고 있는 사례라서 이렇게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요 정도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위 글 내용으로만 보면은 쉽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뭐 편하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완성돼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글로 적어 놓은 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편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사례예요, 이것도. 요거는 이제 제 경험담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이나 독학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으실 거고 겪으셨을 때 좀 더 시간을 줄이고 노력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처음은 누구나 같아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정처 없이 떠돕니다. 그거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다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걸 테고요. 그리고 이제 무언가 정보가 있을 때 기대하면서 정처 없이 인터넷을 떠돌다가 보면은 뭐 사실 도움되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떠들고 떠들었는데 마땅한 아이디어가 없고 떠오르지도 않고 이게 지쳐서 포기할 때쯤 우연히 뭐 카페 글이나 뭐 지식인에서 누가 우리 편의점 어묵 끓여 판다고 신고해서 뭐 무허가 영업으로 벌금이 80만 원이 나왔다. 뭐 사장님 뭐 경찰서로 받으러 다니시고 뭐 등등등등 이런 뭐
내용들의 이제 글을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신고했지?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서 글을 올린 거겠죠. 근데 이런 거 신고하면 포상금도 있나요? 요런 뭐 대충 이런 내용의 글을 봤는데 뭐 댓글에 그거 포상금 있는 걸로는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다가 된 게시물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 식품적 계급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걸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포상금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포상금도 있대. 이거다 찾았다. 무릎을 탁 쳐요. 이런 거 찾는 것도 뭐 운 좋으면은 금방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운 나쁘면은 막 며칠씩 찾아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아하, 편의점에서 식품적 계급 영업신고 없이 뭐 어묵 같은 거나 이제 끓여서 파는 게 식품위생법 위반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더니 뭐 치킨, 피자, 빵, 튀김 등등도 편의점에도 팔던데, 아, 그런 것도 영업허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유추해서 이제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뭘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분들이 몰려있는 카페나 뭐 그런데 뭐 지식인이나 뭐 그런 데다 이제 질문 글을 올리는 거죠. 알바인 것처럼. 그래서 답변에 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글이 달리고 뭐 아 찾았다 뭐 난 천재다 하니까 되네 뭐 이제 자축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떤 포상금 제도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 기관을 찾는 거죠. 경찰서에서 뭐 처벌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서, 그다음에 뭐 관할 지자체, 뭐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뭐 등등 뭐 답변을 해줄 것 같은 그런 기관들의 뭐 정보공개 청구나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서 문의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답변이 뭐 진짜 빨리 오는 데는 뭐 하루 만에 오는데 보통 뭐 3일, 5일, 뭐 일주일 혹은 이제 이게 빨간 날 빼고 빨간 날인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인가 이게 최대 14일까지 답변을 미룰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답변을 뭐 끄트머리에 주는 그런 데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이거를 빨리 알려주면은 빨리 단속으로 할 거고 빨리 단속으로 해서 그게 이제 뭐 포상금 대상이든 아니든 뭐 처벌 대상이든 아니든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신고 처리를 내가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질질 끓는 거죠. 뭐 아무튼 질질 끌면서 답변이 오기는 했는데 뭐 쓸데없는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냥 쓸데없는 안내문만 날라오고 답변을 꺼리는 그런 기관들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은근 많아요. 진짜 짜증나게. 아무튼 뭐 그런 쓸데없는 안내문 같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거는 어디에 신고하면 어디에 포상금을 주는지 알고 싶다. 그렇게 이제 뭐 짜증 섞인 민원을 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짜증 섞인 민원을 다시 넣기가 싫어서 애초에 니들은 이런 답변에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상금이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한 번에 제대로 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민원을 넣는 편이에요.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입니다. 자, 뭐 또 다시 뭐 일주일이나 열흘이 걸려서 혹은 보름이 걸려서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아요. 아, 이게 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식품 등의 점점점 뭐 대충 요런 포상금 제도로 식약처에서 만든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별표 1에 2 다의 1호에 의해서 뭐 건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이제 정보들을 알게 돼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독학하시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 정보를 얻는데도 뭐 일주일, 보름 혹은 한 달 이상씩 뭐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자, 그리고 시간이 걸렸어도 알고 싶은 정보를 뭐 돈 되는 정보 여기 적어놨지만 초보 때는 2만 원도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돈 되는 정보를 알고 나니까 이제 뭐 의욕이 뿜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단속 준비를 해서 거주 지역 근처 지역 이런 데들을 편의점들을 무작정 찾아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편의점에서 조리식품을 팔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판매하고
있는 조리식품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적은 금액 내에서는 직접 구매를 해서 뭐 증거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뭐 지금 이거는 예시로다가 드리는 내용들이니까요. 뭐 그렇게 10곳을 단속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해요. 뭐 두근두근하죠. 꼴랑 2시간 돌아다녔는데 10곳 단속했어요. 그러면은 10곳이면은 건당 2만 원이라고 해도 20만 원이라는 거금이 단 2시간 내에 2시간 만에 이제 벌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 벌었네 생각이 들고, 아 공익신고 꿀이네, 아 알바를 왜 해, 직장을 왜 다녀, 아 대박, 공익신고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이런 들뜸에 그냥 미쳐버립니다 진짜 초반에는. 근데 이제 신고를 진행을 하고 기대하고 있던 신고에 대한 답변이 와요. 자, 홍길동님 뭐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해주신 10곳의 편의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8곳은 정상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뭐 그 외에 뭐 제보해주신 땡땡땡 편의점, 땡땡땡 편의점은 영업신고 없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확인되어 뭐 처분 중이며 두 건에 대한 포상금 4만 원이 지급됨을 알립니다. 대충 이런 식의 답변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초보 때 다 제가 겪었던 실패담이에요. 뭐 아무튼 이런 거를 하면 기대가 크다 보니까 실망도 커요. 그래서 이제 몸에 힘이 쭉 빠지고 포상금 20만 원 받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4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힘이 더 빠지죠. 근데 난 찾았다, 난 됐다, 막 이런 기쁨에 지인들 불러갖고 술은 4만 원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꼴랑 4만 원 나오다니. 여기서 많이들 공익신고를 접으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안 되면은 접는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안 되면은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시고, 의지가 약하신 건지 거기서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을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시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겪어야 될 거 그냥 한번 겪은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뭐 10개 작업했는데 거기서 뭐 한두 개 되고 8개, 9개 파토나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더 크게 손해 볼 거 처음에 뭐 작은 손해로다가 뭐 큰 깨달음을 얻었다, 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익신고는 정말 꿀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실패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곳들이 많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효율이 나올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간 들여 노력 들여 또 이제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집요하게 파고 들다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받은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정보 공개를 통해서 해당 지역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리스트를 받아보는데 또 이제 한 열흘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리스트를 받아봤고 무작정 편의점을 찾아 또 떠납니다. 왜 리스트를 새로 받았으니까요. 대신 그 전과 달라진 거는 그 전에는 편의점에서 조리식품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찍었는데 이제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리스트를 핸드폰에 이제 옮겨두고 핸드폰으로다가 편의점의 상호, 주소 등을 검색을 해서 거기 이제 검색에 뜨면은 허가 받은 리스트니까 검색에 뜨면은 허가를 받아 놓은 데고 안 뜨면은 안 받은 데잖아요. 그래서 안 뜨면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작업을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작정 돌아다닙니다. 발바닥에 500원짜리만한 물집 2개 정도 기본으로 얻습니다. 요 정도 걸으면은. 그래도 뭐 한 8개나 단속했어.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 16만 원이나 벌었고 경험도 많이 했어. 그리고 이제 또 신고를 진행하고 또 다시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 리스트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알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은 좀 많은 지역을 한 번에 정보 공개 청구해 두는 게 좋구나.
이렇게 리스트가 다 떨어지고 나서 단속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또 열흘을 기다리면은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실패를 통해서 불편함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빠진 과정들도 좀 많아요. 근데 너무 다 디테일하게 하면은 진짜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글이 좀 길어진 점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위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주먹구구 방식으로다가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를 했고 불편함을 찾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효율적인 종목을 만드는 정식 루트예요. 정식 루트.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을 누구나 겪어요.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보자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무조건 길거리를 헤매면서 편의점을 찾으면은 뭐 가다가 이제 뭐 놓치는 편의점도 생길 거고, 또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100%다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찾아.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찾아. 분명히 근처에 편의점이 엄청 많은데 내가 찾고 모르는 동네 가서 내가 찾고 돌아다니면은 편의점이 안 보여요. 막 10분, 15분 걸었는데도 어떻게 편의점 있는 골목만 피해서 다녀.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길거리를 헤매면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그런 시간들과 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생긴 그런 이제 요령 같은 것들이죠. 편의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매장 검색을 하면은 그 동네 뭐 편의점이 전부 다 나오니까 거기서 편의점 매장 검색을 들어가서 거기서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상호와 주소로다가 허가 리스트랑 대조해보고 없으면은 없으면 리스트. 그러고 나서 구글 지도 들어가서 그 없는 편의점들만 다 이제 등록을 해놓는 거죠.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럼 별표로다가 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표시된 별표를 보고 최단 동선을 짜는 거죠. 그 최단 동선을 짜고 오늘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서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뭐 도보로 하시든 아니면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아니면 뭐 자차로 하시든 뭐 그런 식으로다가 돌면은 불필요한 동선이 없고 불필요하게 찾아가는 편의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불편함을 줄이고 실패를 보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편의점이 다 떨어져 갈 때쯤 되면은 다른 데도 찾고 그러다 뭐 모텔 같은 효율적인 데도 떠올리게 되고, 이렇게 발전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종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보 때 경험으로다가 보면은 짧으면 2달, 길면은 뭐 6개월에서 1년씩 걸렸던 것 같아요. 종목 하나 완성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 그러니까 기본 종목을 만드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기본 지식에다가 살만 조금 붙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효율이 안 들어가면은 종목으로서의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종목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노가다 뛰는 거죠. 뭐 아무튼 이게 제가 이제 위에서는 완성된 종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게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건데, 이걸 직접 해보면은 결코 쉽지는 않다. 다만 얻는 것은 많다. 자, 여러분 만류기종이라고 아시죠? 이게 이제 모든 물줄기와 수없이 많은 물결 그리고 흐름이 결국 바다에 가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인데, 공익신고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발전을 하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쳐 쓰러져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시간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뭐 노력도 날리고 그러는 거고, 공익신고도 정말 똑같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저 식품적개업 관련은 공익신고 바닥에서는 좀 이제 하위 종목으로다가 속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로다가 사용을 할 정도로, 물론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입 나와요. 그렇지만 은근히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아졌 이게 포상금이 건당 2만 원이라서 하위 종목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위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하위 종목이라도 어떤 종목이든 종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슷해요. 기본에 살을 붙여서 활동을 해보고 활동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보완하고 실패한 부분을 보완하고 재도전 그러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은 그 신고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 뭐 담당자한테 뭐 들은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들은 신고자가 아니면 안 해주는 말이에요. 이 공익신고 바닥에서 경험은 정말 꿀처럼 달콤한 아이예요. 물론 경험을 할 때는 힘들고 지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하급 종목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종목까지 만드는 경험을 하셨다면은 다른 종목 만드는 거는 시군 종목이에요. 왜냐? 다 해봤는데 내가 그동안 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게 하위 종목이 됐든 중위 상위 종목이 됐든 내가 이미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흐름은 다 같으니까 이 만료기종처럼 결국은 뭐 물줄기가 뭐 100개든 1000개든 만 개든 필요 없다. 결국은 받아가서 하나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효율적인 종목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갖다 붙여도 거기서 효율적인 종목으로 만들어가는 지는 과정과 경험은 비슷해요. 그 대상이 달라질 뿐이지. 그것만 적응해서 쫓아가면은 상위 종목 같은 것도 그냥 쭉쭉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실패를 줄여주고 성공으로 더 빨리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은 이렇게 천천히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빵 뛰는 거예요. 이 한 번 빵 뛰면은 안 내려와요. 내가 이미 다 알고 다 경험해 본 건데 거기다가 작업 대상하고 뭐 그 기본적인 것들만 바꿔서 다시 만들면은 계속 나오는데 이때가 되면은 공익신고로 그냥 돈 뿜뿜 뽑아낼 때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무려 9년 동안 성장을 해와서 지금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한 번쯤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선택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위 내용처럼 독학으로 뭐 저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 최대한 저처럼 뭐 진짜 기본적인 정보 찾는데도 막 일주일씩 열흘씩 걸리고 뭐 간단한 거 하나 확인할래도 뭐 한두 달씩 걸리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힘들어요. 전 근데 정말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뭐 저는 이제 공익신고 카페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공익신고 카페나 그런 데 가면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익신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익신고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더 먹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을 되게 꺼리고 뭔가 질문을 하면은 뭐 쿠사리 같은 걸 주거든요. 야, 그 정도는 네가 공부해야지 뭐 그런 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넌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서 이 바닥에서 밥 빌어 먹을라 그러냐? 막 그러면서 아무튼 분위기가 여타 어느 카페나 뭐 그런 커뮤니티 카페나 그런 뭐 화기애애하고 그런 분위기가 절대 없어요. 공신구 카페는. 아무튼 그런 삭막함에 지쳐갖고 저도 뭐 카페 한 3년 4년 운영하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접었나 뭐 아무튼 이렇게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시고 실패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커왔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반 수입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 이건 초반 수입이에요. 저도 결국은 이 방법으로다가 스스로 성공을 했다라고 자축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 대신 기본기가 어마무시하게 튼튼해져요. 이렇게 얻은 기본기는 이제 안 깨져요. 이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쌓여온 기본기는 안 깨집니다. 이 기본기 위에 상만 지으면 돼요. 만류기종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본기는 상위 종목을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마법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저의 성장 방법. 그렇고 두 번째는 믿을 만한 공익신고 선배에게 돈을 주고 노하우를 구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선배라는 절대 조건이 붙습니다. 이건 완전 무조건 절대 조건이에요.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믿고 싶은, 신뢰하고 싶은 절대 아닙니다.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선배에게라는 절대 조건이 분명히 붙습니다. 자축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광고로 바뀝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 반드시 들어가는 선배 공익신고자는 저죠. 민대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민대지에게 유료 강의를 받으면은 초반부터 쉽고 간편하고 돈 되는 종목들로 수입 활동 하시면서 저한테 뭐 유료 강의를 받으신다고 해도 분명히 남들 다 하는 실패나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런 기본기가 쌓여야 내가 클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한 공부는 나를 성장하는데 필수 조건이다. 저한테 유료 교육을 받으셔도 돈 되는 그런 종목들로 수입 활동을 하시면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실패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 뭐 제가 알려주는 종목들은 이미 완성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겠지만 다른 뭐 하급 종목이라도 도전하시면서 본인의 공익신고 그릇을 키워 가셔야 돼요. 왜냐, 저한테 배운 걸로만 평생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 당장 뭐 없어지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익신고 바닥은 새로운 게 생기고 기존의 게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일어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시면은 뭐 꽃길이 될 수 있다. 이게 뭐 1년, 2년 혹은 3년, 5년, 저는 한 5년 걸려서 이제 나름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시간들을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을 대폭 줄이고 그 시간에 수입 활동하시는 게 뭐 저한테 뭐 비용 지불하고 초반 지출 감당하고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은 뭐 너무 명확하니까요. 뭐 아무튼 오늘 포스팅은 끝났고요. 카카오톡 상단에 아니 뭐 블로그 상단에 여기 클릭하셔도 제 톡으로다가 이제 연결이 되고 요거 클릭하셔도 톡으로 연결이 됩니다. 뭐 유료 강의 관련으로는 뭐 톡을 받고 뭐 단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톡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뭐 댓글이나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 날 때 확인하고 답변 달아줄 수 있는 내용이면은 답변 달아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